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 테라피틱스 말씀드립니다. 이 주 초반에는 좀 약하게 마무리가 됐어요. 3.6% 하락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추세가 꺾였느냐.' 네, 이렇게 말하실 분들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네, 우리는 오늘 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위에 상방에 지금 매물이 별로 없고 뭐 이런 정도 라인대까지는 분명히 이제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쪽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걸 그냥 감으로 말고 매물 분석을 제대로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외인들의 매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네, 특징이 좀 있습니다, 테라피틱스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7월 말까지 뭔가 나온다,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컴플레션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개념을 설명을 해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보자고요. 요게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테라피틱스가 주가가 계속 단독으로 HLB 본주와 상관없이 단독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 말씀드릴 거고, 예전에 테라피틱스의 패턴과 비교해서 어떻다, 제가 요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요전 영상에서. 요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요런 건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대박주 한 종목 올리니까 8월을 대비해서 7월에 해볼 만한 거죠. 네, 요거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세요. 자, 여러분, 이 테라피틱스인데 1단계적으로 좀 소폭 하락했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외인들이 순매도가 좀 나왔어요. 근데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개 창고에서 지난 금요일 날도 샀다 팔았다 하는 매매를 외인들이 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사실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까? 의미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올라왔잖아요. 주가는 분명히 올라왔단 말이에요.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기간별로 볼 때요. 네, 6개월 동향을 한번 좀 보시면 과연 어디가 선도했나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아래가 이제 주가잖아요.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근데 사실 파란 선의 개인이 좀 주도를 한 모습이 최소한 여기까지는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도 이렇게 됐으니까 사실 개인 동향이 맞았다 이거예요. 개인 매매가 결국 그 주가를 만들었어요. 그죠? 근데 외인 같은 경우는 초반엔 좀 맞는 듯 싶다가 여기서 쭉 매수를 했지만 물렸어요. 얘네들이 물렸습니다. 얘네들 매매 잘 못한 거예요. 거꾸로 한 겁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사니까 주가도 올라오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HLB의 외인 동향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 모습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신한투자증권 얘네들이 항상 장난을 치잖아요. 얘네 말입니다. 순매도 11만 주가 나왔는데 이게 일별로 보면은 되게 뭐 이렇습니다. 샀다가 뭐 팔았죠. 최근에. 근데 얘네들 동향을 우리가 물론 관심을 갖고 보는데 이게 도대체 주가하고 방향성이 맞진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외국계 동향을 절대적인 어떤 주가 영향을 주는 변수로 보기는 좀 힘들어요. 아까 봤듯이 차라리 개인이 주도를 했네요. 그죠?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는 프로그램 매매로 이제 장난을 치는 거죠. 예,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프로그램 매수했다, 매도했다, 막 이런 식으로 들어오니까 프로그램은 개념이 없는 애들이에요. 이거 방향성을 우리가 프로그램 매매를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지금 여러분 파나진에서 시세가 급등을 시키죠. 예전에 테라 가지고 조금 재료 나왔다가 파나진을 가지고 또 올려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재료를 말이죠. HLB 그룹 내에서 이쪽 재료 저쪽 재료에서 순차적으로 좀 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안 들 수 없죠, 지금. 그러니까 이 테라피틱스 재료가 또 돌아가면서 또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물과 관련해서는 여기
여기에 매물이 있지만 거기까지는 순탄하잖아요. 여기 매물은 돌파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좀 상세하게 한번 볼까요? 네, 매물대 분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요. 자, 이렇게 보면 이게 기간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죠? 네, 기간에 따라서 지금 뭐 한 2년간 동향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걸림돌이 되는 거고요. 근데 뭐 우리가 그렇게 길게 볼 거는 없어요. 그죠? 네, 2월 달부터 보면은 역시 9,000원 가격대 요거 돌파가 되면은 좀 쉽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조금은 더 기간을 5월 달, 6월 달을 통해서 보면은 8,000 한 8,000원에서 8,500원 구간의 매물대를 돌파를 한 겁니다. 대체적으로 봐서 매물대로 봐서 지금 현재 부담은 거의 없죠. 네, 부담은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거래량으로 볼 때 되게 뭐 올라왔다가 내려가면서 털릴 물량도 털렸으니까 여기서부터 본다고 한다면은 이 시점부터 본다고 한다면 되게 여기에 물량이 몰려 있지만 거기까지는 주가가 쉽게 올라갈 수 있겠다. 14,000원대까지 그죠? 네. 뭐 물론 우리가 더 큰 시세를 원할 수 있지만 뭐 지금 현재 뭐 어떤 일차적인 목표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프라이머리 컴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좀 전문 용어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요. 사이트가 어디에 나왔던 거냐면 clinicaltrials.government 쪽에 이 아티클이 실려가지고 이 프라이머리 컴플레이션이 7월 31일이다. 결국 임상 3상 여부의 성공 여부를 7월 말쯤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clinical trials government라는 곳이 그럼 어떤 곳이냐? 요게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미국의 그 임상시험 등록소입니다. 네. 국가기관이라고 봐야 돼요. 국립보건원에서 운영하고 임상시험 등록을 하면 됩니다. 네. 그 사이트에서 나온 거예요. 그 사이트에서 나온 겁니다. 바로 이게 프라이머리 컴프레션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된 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RGN 259에 대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RGN하고 OKN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중요 임상이 이게 바로 그 NK 치료제 이른바 NK 치료제 3상이란 말이에요. 이 3상 결과가 이제 조만간에 7월 말까지 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게 큰 재료가 지금 현재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7월 초순 이제 중순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지금 뭐 HLB 영향도 받지만 지금은 이 NK 치료제 임상 3상권에 대한 결과, 뭐 요건에 대한 아주 큰 기대가 있다 이겁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경쟁 약품이 이제 옥소베이트죠. 옥소베이트에 비해서 가격도 좋고 경쟁력이 엄청나게 무수하다.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이게 8주 치료하는데 비용이 한 11만 달러예요.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높다 이거예요. 이게 고부가가치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죠? 여러분 안과 전문 기업이 미국에서 그 알콘이라고 있어요. 알콘. 얘가 시총이 한 63조입니다. 막 그러면 테라피틱스도 우리가 63조 가자. 막 그 얘기는 아니고 그 정도기 때문에 지금 현재 테라피틱스의 시총 이건 엄청 싸게 보인다 이런 얘기죠. 지금 얼마예요? 7,100억. 7천억이에요. 7천억. 7천억입니다. 10배만 하더라도 7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알콘의 시가총액 63조의 10분의 1이라고 한다면 6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배 정도 올라봐야 알콘의 10분의 1 가격 시총밖에 안 돼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NK 치료제의 가치는 한 6조 정도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예, 그렇게 보면은 NK만 가지고도 시총은 6조, 7조 가야 돼. 근데 지금 현재 시총은 10분의 1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하나의 그 분위기, 바람 아닙니까? 그 바람으로 시세가 터져 나갈 수 있다는 거. 시세 여기 그 17,000원. 이거 뭐 돌파하는 건 시간 문제일 수 있다는 거. 지금 시총이 10배면은 지금 9,000원에서 9만 원, 돈 10만 원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물론 못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꿈을 갖자 이거죠. NK하고 OKN 가지고 가자. RNG 259하고 OKN 가지고 가자. 이겁니다. 자, 지금은 그런 꿈을 꿔야죠. 왜냐하면 밑바닥에서 이제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뭐 오늘 신한증권에서 매도 때렸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자잘하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좀 스케일을 좀 크게 한번 생각을 지금 타임에는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이제 시장이 이 테라피틱스도 엄청 악재도 나오고 루머도 나오고 엄청 흔들어요. 얌전히 가지는 않습니다. 얘네들이 그 주가라는 게 이 주식판이 서로 뭐 살고 죽이고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살벌해요. 그러니까 이런 등락 국면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판단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하고 제가 메시지 드리는 걸 참조해서 좋은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좀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꼭 테라피틱스, 테라 그냥 그렇게 문자 주세요. 테라 간단하게. 네, 문자 주셔서 같이 우리가 고민하고 제 메시지 받고 중요한 자료 정보 좀 더 남보다 빨리 받아야 뭐 우리가 좀 우위에 설 수 있지 않겠어요? 네, 매매 사인 같은 경우 타임을 놓치면 끝이에요. 주식은. 그죠? 이런 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라라고 꼭 문자 주시고 여러분 응원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면 힘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들으시고 대박 내는 매매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대박주 말씀드립니다. 이 대박주는요, 7월과 8월에 여러분들이 집중 공략하실 수 있다고 제가 봅니다. 특히 그 하반기에 아마 지속해서 시세를 낼 기한성이 상당히 높고요. 목표는 더블 가격 정도 보고 있고 CXL 관련주에서 우리가 종목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CXL 하면은 많이 들어보신 듯한데 뭐가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죠? 핵심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개념인데 네이버 같은 데 찾아보시면 막 어떻게 나옵니까? 막 이런 정도로 나오죠. 네, D램 용량을 획기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감 잡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데이터를 운반하는 도로를 확장한다. 도로를 확장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도로가 확장이 되면 물류가 원활해지죠. 컴퓨터 그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원활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그 HBM과의 차이점이 간단히 하나 있어요. 근데 HBM보다 이 CXL 같은 경우가 상당히 그 강점이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하반기에 CXL이 시장을 리드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그림을 통해서 보자면은 메모리 확장성 막 이렇게 나와 있죠. 네. 하지만 이런 그림보다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도로가 확장이 된다. 아마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만큼 이 측면에 이 CXL 섹터에 현재 칼을 갈고 있는 것이 어딘가 하면은 삼성전자. 삼성전자에서 칼을 갈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손대면 난리 나죠, 여러분. 이 부분이 아마 하반기에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요, 성장률이 엄청납니다. 유리기판이나 온 디바이스 대비해서 성장률이 엄청나게 좋아요. 참고적으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24년에도 증가를 꽤 하지만 25년도에 훨씬 더 증가율이 대단히 증가하고 26년도에는 그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러로 얘기할 때 한 24억 달러 수준까지 넘어간단 말이에요. 예. 이 원화로 환산을 하면은 뭐 어마어마하죠. 그죠? 공세개 더 붙여야 되잖아요. 그 정도 규모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력적인데 HBM보다도 강점은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지만 CXL은 고성능 메모리이면서 확장성까지 무기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HBM하고 같은 점은 고성능 메모리인데 CXL이 더 유리한 부분은 확장성까지 있기 때문에 초우월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겁니다, 지금. 그게 핵심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CXL 관련주 섹터를 에서 한 종목을 제가 선정을 했고요. 요거는요. 그냥 뭐 종목만 띡 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 종목을 알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정확한 매수 타임, 분할 매수 타임이라든가 또는 뭐 분할 매도도 있을 수 있고 비중 조정도 필요하고 이 매수부터 매도까지 타임을 제가 정해서 계속 케어를 해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번에 요거 CXL 관련주를 좀 잡으셔서 하반기에 한번 크게 대박 좀 한번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원하시는 분들은 간단합니다. 그냥 대박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케어해서 더블 이상의 가격으로 제가 보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아시겠죠? 예, 요번에 이 대여를 한번 잡아봅시다. 네, 대박. 네, 이렇게 문자를 꼭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